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 지능 향상을 위한 어휘 학습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된 능력은 무엇인가? 저는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이들은 인간 지능을 훈련한 이들입니다. 그냥 훈련한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넘어선 준비된 것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그 큰 그림, 그 큰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휘 하나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휘, 그리고 변해가는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런 신조어,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세상이 정치는 이것이다. 세상이 인간은 이것이다. 꿈은 이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 학습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인공지능, AI, 앞으로 미래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 그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정의하는가, 생각하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휘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를 정의하는 힘, 그리고 어휘를 정의하는 것의 질을 높여가자. 이것을 항상 저 자신에게 다짐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누가 주도하냐고요? 이렇게 어휘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생각을 관리하는 사람, 그것을 향상시켜가는 사람, 질을 높여가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가 계속 축적되어 가는 사람, 과정의 진보를 이룬 사람.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인공지능 시대는 주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출간한 우리 어휘력 사전, 이것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인간 지능을 훈련할 수 있는,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정의를 내려보세요. 무언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휘력이 무엇입니까? 묻고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겠죠. 그러나 그 정리된 나의 생각이 충분히 내 인생의 가치를 담아낸 정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부부란 무엇이죠? 부부. 우리 결혼한 이들에게 있어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와 항상 평생을 같이 하는 그 부부,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일련의 계획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떠한 어휘에 대해서 내가 잘못 내린 정의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 내려 본 적이 없습니다. 독서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들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독서에 대해 정의 내려온 사람이 않아요. 글쓰기가 무엇이냐?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휘를 정의를 내려가면서 200일이 지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극적으로 200일 후에 어떠한 뒤바뀜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떠한 전환점, 그러한 계기. 200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나를 계속 정의 내려가다 보면 내 꿈은 무엇이지? 나는 왜 오늘 공부를 하고 있을까? 오늘이라고 하는 정의, 공부라고 하는 정의. 나는 왜 회사를 다녀야 되지? 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일에 대한 정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라고 만약에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냥 마냥 어려운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두 분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의 어휘력 사전 추천사 중에 발췌본 잠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휘는 세상을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높은 어휘력은 깨끗한 창문에 비유됩니다. 어휘력은 학생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인으로 삶을 디자인하려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력 사전과 함께 어휘력을 세워가기 위해 매일 10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나의 미래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나도 거짓이 아닙니다. 일도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이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토록 우리들이 바라는 사고력과 창의력과 내 미래의 어떤 그 변화, 이루어가는 바로 그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한번 오늘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대는 청년의 어떠한 어휘력 사전입니다. 이 청년은 작년 우리 10월 달에 세미나를 할 때 처음 만났던 청년인데요. 지금 이것은 출간된 어휘력 사전의 그 양식을 따라하는 것인데 그 청년은 벌써 1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저술한 책 10진물리 독서법과 트리비움 일상 수업을 읽었고 그 안에 제가 이 어휘력 사전에 대한 강조점과 그러한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양식지도 없는 가운데 대학 노트를 사서 대학 노트에 매일매일 어휘력 사전을 하나하나 써나갔습니다. 거의 지금 이 순서 그대로. 그렇게 4권, 5권의 어휘력 사전을 대학 노트로 작성했고 세미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무대력 세미나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연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것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어휘력 사전을 보니까 제 딸이 지금 운영 중인 그 하루 습관이라고 하는 인스타에 있는 그 어휘력을 가지고 본인도 한번 함께 해봤네요. 이게 나 혼자만 어떤 어휘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똑같은 어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사전적인 정의와 똑같죠. 그러나 나의 정의는 100명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다름을 비교해 가면서 함께 공부하면 굉장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족이 있습니까?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동일한 어휘를 하나 던져놓고 그 원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들어있는 어떤 책에 있는 문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정의를 쓴 다음에 함께 발표해 보세요. 서로 다름을 발견할 것이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이 깊어? 엄마 아빠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어휘에 대한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네.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바로 기회, 나의 정의라고 하는 이 항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휘력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의인데 한번 위에서부터 살펴볼까요? 속도부터 낸다면 자칫 맹목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서 맹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 청년은 이렇게 정의했네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하는 바가 없는 상태, 닥치는 대로 효율성이나 가성비 등을 따지지 않는 상태, 어떤 경우엔 미련할 수 있는 상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자세를 갖춘 상태, 생각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의는 사전을 찾기 전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서는 눈멀맹, 눈목, 관역적. 그래서 맹목적. 그냥 이 한자의 의미,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풀어본다면요. 눈이 먼 상태로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 한자의 훈음만 봐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은 이렇게 풀었었네요.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 좀 전에 그 청년이 했던 나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던 아니면 내가 틀렸던 사전적인 정의와 180도 틀린 정의를 내렸어도 나의 정의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요? 내 초기 값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80도 틀렸는데 그리고 이제 사전을 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그 어휘에 대한 사전적인 내용이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암기를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왜요?
내가 내렸던 정의와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에 어떤 차이가 발생됐거든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충격적이면 충격적일수록, 야, 내가 이렇게 몰랐어? 충격적일수록 그 차이가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나의 정의만이 아니라 사전적인 정의도 같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틀렸었지. 아, 그때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지.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 반대말 영어는요, 사전을 찾아서 쓰셔도 되지만, 여기 칸이 좀 넓잖아요. 사전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사전적인 정의야 사전을 찾아서 그냥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 반대말 영어는 한번 자신의 기존 지식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나는 것을 적고, 플러스 알파로, 그 다음에 사전에서 찾아서 적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내가 정의 내리고 익혀나갈 때 연결고리들을 다양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비슷한 말도 살펴보고 반대말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원으로서의 영어와 혹시 라틴어 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적어 놓는다면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가 이렇게 얼기설키된 것일수록 더욱더 이해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단순히 낱낱의 어떤 조각들이 아닙니다. 퍼즐 조각처럼 조각인 듯하지만 연결되면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맹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나와 연결시키자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맹목적이라는 오늘의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이 말이라고 하는 연관 키워드를 정해놓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이 연관 키워드가 뭐냐에 따라서 맹목적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지만 글의 내용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써도 100명이 다 달라요. 연관 키워드가 다르다니.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현인들이 한 말일지라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이 한 말이 전체보다 부분적인 걸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짧게 살펴봤잖아요. 이거를 기록하는데 10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그 어휘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분명히 해나가는 이건 습관입니다. 어휘에 대한 습관. 어떤 새로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기존 지식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휘에 대한 나만의 어떠한 스토리, 나만의 견해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정의의 질을 높여나가는 이 나의 정의가 창의력이거든요. 사전적인 정의는 창의력이 아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정의, 나의 문장 만들기 이 부분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 나가보세요.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20대 청년의 어휘력 사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의 필라테스 강사, 이제 저희 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김치라고 하는 오늘의 어휘를 가지고 했네요. 김치. 어디서 보았는가? 작은 어머님 댁에서 포천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원문장은 본인이 그냥 원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김치를 먹으며 작은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의 정의. 한 해 동안 배추 농사, 무농사 정성으로 지으셔서 빨간 고춧가루, 시원한 액젓, 송송송 쪽파까지 김치 먹고 건강해라 사랑으로 담궈주신 김장김치. 여러분 지금 김치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랑으로 담궈주신 그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정의입니다. 한 해 동안 배추 농사, 무농사 정성으로 지으셔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김치 먹고 건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긴 김치.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가 이 나의 정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의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초기값, 여러분의 감정 그것을 담아내는 나의 정의를 적어나가 보세요. 사전적인 정의는요. 김치, 뭐 한글이고요.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시킨 음식. 예,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그러나 이분에게 김치는 무엇입니까? 정성과 사랑으로 버무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같을 수 없죠. 같을 수 없죠. 매일 먹는 김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할 때마다 다르죠. 할 때마다 다르죠. 이분은 김치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김치, 영광 키워드 작은 어머님. 막내야, 김치 가지러 오너라. 김치통 양손 가득 빛의 속도로 달려가네. 김장김치 사랑이라 쓰여있네. 김치와 수육 먹으며 작은 어머님 품에 안기듯 포근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시 같지 않습니까? 김치 하나를 가지고 요 정도 묵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요 한 페이지, 그 가치를 뭐 무엇으로 측정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어휘력 사전을 쓰게 된 것은 1년 전부터 한 1년 한 4, 5개월 됐나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자녀 두 자녀가 이제 호아에게 독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호아와 저의 아내에게. 근데 1년 정도 진행되는 동안 본인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이제 이분 40대 초반의 필라테스 강사이신 이분의 독서 모임이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고요. 근데 그 남편분도 당신이 하고 있는 거 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호화가 이 40대 초반 중반 되시는 부부의 독서 코칭을 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정해진 숫자를 이 어휘력 사전과 아포리즘 그리고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리고 에세이를 쓰고 그리고 다이어리를 쓰는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3년 차이죠?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 나죠. 대화가 통하지 않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대학교 4학년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0대 초반, 30대 후반에 우리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어떤 차이, 연륜이라고 하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3년이 주는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인이 되고 난 뒤에 그 차이와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역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훈련된 사고력을 갖춘 사람. 그런데 30대 후반에 사고력을 훈련하지 못한 사람. 왜 어렸을 때는 2년, 3년의 차이가 큰 격차를 벌이는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출발 어휘의 양이 있고요. 그 어휘에 대한 정의 몇 개 있습니다. 어휘에 대한 질, 어휘에 대한 개념, 그 정의로부터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세요. 교과 과정이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갈수록 다루는 어휘가 달라집니다. 어휘의 수준이 달라져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어려운 어휘, 조금 더 다양한 어휘, 학창 시절에는 가만히 있어도 교과목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요, 본인이 독서하지 않으면, 본인이 글을 쓰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배움의 과정에 등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발전은 이제는 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후퇴하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대 되는 이 분이 그냥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독서글 쓰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하냐면 그만큼 준비된 분이고요. 그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 남편분도 굉장히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도 저녁에 9시 반부터 11시 반에 모임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러한 노력을 할 마음을 갖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민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독서 모임에 가서 어떤 모임 속에서 한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설정이니까. 근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어휘력 사전을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반복해 나갈 수 있다면 다른 데서 모임 찾지 말고요. 부부끼리, 가족과 함께. 지금 여러분 쉽잖아요. 하나 더 이분이 한 거 한번 예를 볼까요? 이분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웃음이 지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복사하셔서 한 것 같네요. 무슨 이유 때문이신지. 과일 가지고 하셨는데요. 과일, 마트에서 보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원문장을 만들고 나서 이 어휘로 한번 생각해 봤나 봅니다. 빨강, 노랑, 주황, 보라, 연두빛깔, 과일아. 너는 멋진 옷과 달콤한 향기를 다 가졌구나.
그리고 그는 과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일은 행복 호르몬이다. 언제 먹어도 맛있고 건강하고 살도 덜 찐다. 너만 보면 신나. 많이 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래.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떤 아이들과 함께 그 김포에서 이 분당으로 함께 와서 지금 모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모임이요. 그 부부 모임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 때마다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정말 이 과일을 사오세요. 그것은 정성이고 그리고 사랑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과일에 대한 이분의 정의의 어떤 실천이에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아, 뭐 이런 마음이셨구나. 과일. 여러분 사전 정의는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뭐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어떻게 다 무슨 따위네요. 아까 그 김치도 무슨 무와 뭐 따위를 버무린이라고 했는데 나무 따위를 갖고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되게 수분이 많고 단맛 또는 신맛이 난다. 단맛과 신맛이 나는 나무 열매인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과일은 행복이에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언제 먹어도 맛있고 건강하고 살도 덜 찌고 너만 보면 신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그러한 행복의 마중물 과일. 여러분 시가 뭐 별겁니까? 내 있는 그대로의 그 감성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장을 만들었네요. 하나님, 이 세상에 각종 과일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계절마다 새콤달콤한 다른 과일을 넘치도록 주실까요? 맛과 영양 가득 고운 빛깔의 신비로운 과일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의 그 즐거움을 떠올린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 페이지의 어휘력 훈련 이것은 단순히 학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질을 높여가세요. 가치를 부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정의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확인하세요. 그것을 주변인들과 가족들과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보세요. 이 트리비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그 중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능력 키워서 뭐 대단한 사람 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트리비움은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그 가장 기초적이고 그러면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바로 그 행위가 어휘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개념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의 어휘를 관리해 나가면서 인간지능, 트리비움을 향상해 나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AI 시대, 두렵죠?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어서 따라가기도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준비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 들고 찾아올 걸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